네, 지금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생활 쓰레기를 묻을 수도 태울 수도 없게 될지 모릅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었던 인천 매립지가 곧 가득 찹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동안 인천에 쌓이는 쓰레기가 290만 톤 정도인데 인천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쓰레기를 태울 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소각장을 새로 짓는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는 서울 상암동 소각장에서는 태워서는 안 되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상암동의 쓰레기 소각장. 생활 쓰레기를 가득 담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이곳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나오면 좀 안 돼요. 비닐들은 이제 버려요. 네, 가정에서 버려진 종량제 봉투들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과 같은 분리수거 용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로구 차량에서는 뭐 뚝배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차량, 그리고 추석 직후에는 포장도 뜯지 않는 황태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적발된 차량은 경고를 받고 반복되면 일정 기간 소각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날 들어온 쓰레기 차량 26대 중 7대가 적발됐고 쓰레기 500톤 중 182톤만 소각됐습니다. 주민들의 감시 활동으로 태울 쓰레기가 줄면서 상암동 소각로 3대 중 2대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적발돼 소각장 이용이 금지된 쓰레기는 경기도의 민간 매립지나 인천 수도권 매립장으로 향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만 제대로 잘해도 30% 이상의 쓰레기가 분명히 줍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봤고 서울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플라스틱 등을 솎아낸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양의 최대가 18%라는 겁니다. JTBC 신진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나면 이제 쓰레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의 터전 근처로 옮겨질 뿐이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평화롭던 마을에 들어선 쓰레기 처리 시설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요즘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이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평범한 밭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산업 폐기물 180톤이 매립될 예정입니다. 온박한 항구로서 좋은 자리였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여기다가 폐기물을 매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곳엔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 기념물도 살고 있습니다. 골차 공사라든가 또 사업 시행을 하면은 동물들은 그 진동이나 소음에 민감하잖아요. 화성에 매립장이 들어서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2.5km 떨어진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은 1987년부터 10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문을 닫은 지 벌써 26년. 하지만 땅에 묻힌 56만 톤의 폐기물에선 여전히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물입니다. 수위를 표현하는 막대는 입구부터 하얗게 부식이 됐고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덮인 게 아닙니다. 더는 침출수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관리당국이 얼마 전에 바닥에 비닐을 깔았는데요. 하지만 비닐이 약해서 이렇게 땅이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비닐은 소나무 방제 작업을 할 때 쓰였던 재생 비닐입니다. 철저하게 화성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라 안 했잖아요.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며 갯벌 생태계와 주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조개를 잡으러 가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와서 죽지? 화성시 측은 민간 매립장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기권에서는 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가동밖에 없어요. 중재했다고 하는 시가 업체하고 덤나가냐고 그러고 괜히 욕먹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전북 고창 아산면에는 3년 전 쓰레기 소각장까지 생겼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너무 많이 나. 힘들어도 어쩌. 우리 주민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소각장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각장은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누구 동네는 똥통이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들은 많은 쓰레기를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줄이는 노력부터 하자고 제안합니다.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다 돈 내가지고 거기 쓰레기 담아서 던지기만 하면 책임을 다 면하는 게 아니다. 왜냐? 그걸 줄여야만 하는 공동의 책임. 주민들은 언제까지나 폭탄 돌리기 하듯 떠넘길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쓰레기는 묻든 태우든 사라지지 않고 마을에 영영 남게 됩니다. 불안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일부의 희생만을 요구해선 안 될 겁니다. 1차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경기도 한 도시 거리에 쓰레기 수백 톤이 쌓였습니다. 소각장이 마비되면서입니다. 서울에선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2026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는데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산책길과 도로가에 쌓아놓은 자루더미들. 뭔가 했더니 쓰레기 봉투입니다. 5m 간격으로 길에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더 심합니다. 네, 일주일 넘게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이렇게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인도까지 쓰레기가 넘쳐 흘러서 이렇게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무 그냥 냄새나고 그래서 저것만 보면 성질나. 막 너무 힘들어. 우상에도 안 좋고. 지난 2주 동안 거리에 쌓인 쓰레기는 900톤. 애초 쓰레기 대란 발단은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과 시의회 사이 갈등이었습니다. 증설까지는 합의했는데 부대시설 운영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겁니다. 시민들은 시의회에 대한 경고 의미로 기존 소각장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헬멧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에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 네,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에 들어온 거고.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일정 이상 적발돼 쓰레기차 반입이 금지됐고 소각장이 멈춘 겁니다. 결국 도시 전체 쓰레기 처리가 2주 동안 마비됐습니다. 충분히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 지금 소각장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가 1, 2주만 멈춰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시범 공간이 된 겁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게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3년 안에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야 하는데 지자체 대부분이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소각장 건설 공청회장에서도 주민들 맞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신설을 강행한다면 내 시체를 먼저 치워야 할 것이다. 해법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사이 쓰레기 대란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